자, 77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seemingly innovative. seemingly 무슨 뜻? 겉보기에. 그러면 겉봤을 땐 이런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쓸 때 보통 seemingly 쓰지 않아요? 자, 이거 seemingly는 꼭 기억하세요. seemingly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가능성이 높아요? 통념을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innovative.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seemingly 뒤에는 다소 좀 긍정적 서술이 들어와 있죠. 혁신적이라는 건 세상을 뒤바꾼다는 거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어투는 긍정의 가능성이 높은데 언뜻 봤을 때 긍정적이라는 건 그렇다는 건 조금 실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비판적인 의도를 갖지 않을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rchitecture, 건축은요. 그럼 건축 얘기하려나 봐요. 그래서 has actually become 자, 사실은 여기 봐, actually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건축은 완전히 A가 됐어. in its own convention. convention 무슨 뜻? 관습, 협약, 관습이란 뜻이에요. 그 자체 관습 내에서 A가 완전히 되어버렸대요. 그리고라고 돼 있네. and라는 건 그럼 특징 1, 특징 2네. 그래서 commercialized environment, 이거는 그 관습 안에서 그리고 commercialized, 상업화된 환경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지? 산업화된 환경 내에서 A가 됐고요. so네. 그래서, 자, 인과관계죠. 그래서 efforts should be made. should는 마땅히, 당연히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should를 통해서 이 지문은 필자가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 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러니 노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B 하기 위해서. It's power to change us.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나오겠네. 요거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A는 문제점이 될 거고 B는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죠? 됐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문제점, B는 해결책을 위주로 내가 찾아낸다라고 하고 올라오십시오. 됐죠? 자, over the past few decades, 자, 수십 년에 걸쳐서 architecture as an idea and practice, 아이디어는 생각, practice는 실천이죠. 그러니까 실용한다, 실제로 이용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을 생각으로서 아니면 실용적인 것으로서 has increasingly limited, 늘 계속 나날이 limited, 제한을 시켜왔대요. its definition of itself. 자, 그 자체, 건축 자체의 정의를 계속 쭉 제한시켜 왔대요. 누가? 건축이. 근데 말이 어때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정의를 제한시켰다?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어렵게 서술을 했다는 건 밑에서 구체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한시키다라는 건 뭔가 다소 부정적 서술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잡고 이제 내려가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건축이라는 키워드는 일단 잡았으니까 건축이 어쨌든 시간에 걸쳐서 쭉 나날이 그 자체로서의 정의를 제한시켜 왔다. 그래서 in the foreseeable future. 자, 여태까지는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얘기했지. 근데 이제는 또 갑자기 뭐래? foreseeable. 예견 가능한 미래에서는 the instrumentality of architecture. 건축의 instrumentality. 유용성, 매개성은 in affecting actual change. 실제의 변화를 effect, 일으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건축의 instrumentality. 유용성, 매개성이래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됐어요? 더 구체화됐죠. 건축이라는 것에서 건축의 유용성으로 좀 더 주제가 확장됐어요. 그러면 이 예견된 미래에서는 건축의 유용성은 즉 change that challenges the dominance of commercial institutions, their aims and values. 그들의 상업적인 institution은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기관. 그래서 상업기관이라고 하면 뭐 이제 사기업들, 삼성, LG 같은 그런 사기업들 뿐만 아니라 뭔가 상업적으로 어떤 기관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경제적 주체를 다 포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업기관, 그리고 그들의 목표,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dominance, 우위, 지배, 이런 거를 뭐 하는 변화래요? 맞서는 변화래요. 알겠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유용성이 어떻게 된다? 디미니시네? 그럼 긍부. 부정이네? 부정의 흐름 그대로 내려오죠. 그지? 그러면 건축이 정의를 제한해 왔다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상업적인 지배를 맞서려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로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건축이 상업적 우위를 뒤집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네. 그지? 그리고 그게 부정이고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기까지 읽은 게 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건축이 상업적인 뭔가 우위,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뭔가 지배적인 질서를 맞서고 부시고 이런 걸 하려는 변화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약해질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while the present day seems to be a time of unparalleled innovation and freedom of choic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unparalleled는 무슨 뜻일까요? parallel이 뭘까? 평행이란 뜻이야. 평행이론 할 때 그 평행이에요. 그러면은 unparalleled는 옆에 설 수 있다 없다. on이니까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 감히 설 수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견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견줄 수 없는 혁신과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그렇다 안 그렇다? 실상은 안 그렇다네? seemingly 연결됐네?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귀 좀 눈 잘 부라리고 봅시다. The reality, 자 현실은요, is that 뭐냐면 architecture styles and forms, 건축적인 스타일, 즉 양식과 형태가 are often the attractive packaging and repackaging. 자, 매력적인 포장 아니면 재포장.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포장, 겉에만 이쁘게 보이게 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seem이랑 의미가 어느 정도 대응되죠. 그지?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증명되고 marketable, market이 동사로 쓰면 얘들아 시장에 내놓다라는 뜻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개념이네.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제 여기까지 읽고 무조건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이 지문에서는 무조건 상업이란 말이 나와야 돼. 건축만 떠올리면 안 돼. 이 지문은 그래서 건축과 상업이 무슨 관계인데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좀 어렵죠. 왜요? 해석하는데 내가 뭘 중심적으로 두고 읽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 돼 있어? 오케이? 커머셜 인바이러먼트였잖아. 이런 상업적인 개념 이런 것들 재포장하고 어쩌고저쩌고 실상은 계속 뭐 한다? 상업적인 것만 치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the speed with which radical designs 그래서 어떤 radical 급진적인 디자인이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는데 그게 acceptance하고 popularity를 얻는다라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랑 같은 말이네? 그지? 사람들이 계속 포용한다, 널리 쓴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공식적인 혁신은 그 자체로 뭐가 됐다? 중요한 상업적인 상품이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커머디티를 몰랐으면 틀려요. 단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문제 요게 여러분 단어장에 있습니다. 그죠? 커머디티는 상품, 상품성이란 뜻이에요. 커머디티를 모르면 이 문제 못 맞춥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언뜻 보기엔 혁신적이겠죠. 근데 건축은 사실은 뭐가 됐다? 그 자체로 관습과 상업적인 환경 내에서 계속 붙박이로 쓴 것도 쓰고 쓴 것도 쓰고 재탕에 삼탕사탕 한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상업적 우위를 뒤집는 힘이 약해졌다는 건 결국 뭐예요?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건축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쓴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버려졌다고. 그러니까 계속 니네 우리 아파트 봐봐. 우리나라 아파트 다 똑같이 생겼잖아. 니네 저기 운정신도시 있죠? 거기 가면 지금 아파트 뒤쪽에 다 올라갔거든. 진짜 거기다 로고만 안 박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위에다 이편의 세상을 박고 뭐 샤프를 박고 힐스테이트를 박아야 저게 현대 거 저게 두산 거 이러지. 진짜 안 박혀 있잖아. 그러면 다 그냥 교도소 같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짓던데 완전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이 결국 뭐가 됐다? 계속 재탕, 삼탕, 사탕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the same 여기가 답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fixed, 고정된. 이거 맞죠? 그다음에 standardized, 표준화됐다는 뜻이고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됐다는 건데 이거는 부정소설, 그러니까 이거는 무관한 소설이죠.
그 다음에 localize는 그 localize가 그 localizing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뭐 김치가 로컬화 한다는 건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뭐 고춧가루 좀 뺀다든가 이런 게 localized야. 이것도 무관하죠. 헛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localized가 아니라 standardized가 좀 더 맞죠. 왜냐면 인기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쓴다는 거니까. standardized도 할만하겠는데 fixed가 맞으면, 그지? 둘 다 유의 관계니까. trapped는 좀 어때요? underestimated랑 좀 같은 뜻이죠. 과소평가다, trapped는 함정에 빠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관습과 상업적인 환경 내에서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라는 건, 그러니까 통념 뒤집기 비판적 의도니까 이것도 해당은 어느 정도 되겠죠. 일단 이것도 맞다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시험 때 트랩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판단이 섰으면 그냥 판단 보류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B 보고 풀면 되니까. 자, however, beneath the clock. clock는 망토란 뜻이야. 그래서 radicalism, 이런 급진주의 망토 아래에는, 그러니까 숨겨진 내면에서는, 이면에는 the conventions of existing building typologies and programs with all their comforting familiarity, still rule, and sell. 자, 여기 해석이 어렵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 그러나 급진주의의 망토 아래에는, 그러니까 가려진 실체 안이라는 거죠. 현존하는 건물 짓기의 유형은 그게 뭐래? 관습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건물을 짓는 방식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사회적 약속. 그리고 프로그램은 다 동시에 그들이 comforting, 위안을 주는 그 편안함, 익숙함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아파트 저렇게 안 짓고 막 괴랄하게 지었다 칠까? 예를 들면 아파트 두 채하고 갑자기 가운데다 구름다리 막 설치하고 살래? 살아? 좀 너무 이질적이면 너네 좀 반감 들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익숙하니까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야. 아파트를 짓는데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구부렁탱 막 이렇게 짓는다던가 그러면 살 때 좀 무서울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하면 우리가 조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준에서 살짝 변해야 되지. 갑자기 이상한 형태로 해놓으면 살기가 싫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전히 그게 still rule, 지배한다, 룰이 지배하다라는 뜻이야. 이게 dominance랑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그게, 자, 이거 셀은 팔다가 아니라 팔리다, 자동사야. 알겠지? 셀은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팔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팔린다는 게 시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돈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what is needed? what is needed?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표정 연결되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도 절박하게 our approaches to architecture, 건축으로의 접근성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free its potential to transform our ways of thinking. 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free 하는 애가 필요하대요. free가 동사로 쓰면 뭐겠어요? 당연히 free가 타동사로 쓰면 뭐야? 해방시키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국에서 소수민족들 시위할 때 프리 티벳이라잖아. 티베트를 풀어줘라. 해방시켜라. 알겠지? 그래서 프리, 우리의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발 좀 해방시켜라. 방출시켜라. 그러니까 한 것 또 하고 우려먹고 재탕 삼탕 그만하고 이제 제발 좀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드디어 보여주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B 하자라고 했는데, 자, activate가 뭐예요? 활성화시키다죠. 활성화시키다니까 저기 free랑 연결되죠. 근데 반대로 share는 공유하다잖아요. 공유하다? 공유하다는 어감이 좀 이상하죠. 컨트롤 통제는 오히려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문 겁나 어려우셨죠. 77번 왜 어려웠냐면 지문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선지에서 보시면 문제점의 해결책이니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선지에서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네가 자빠져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빠져 넘어져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자빠져서 당황한 거죠. 그지? 그래서 선지할 때 만약에 판단이 안 서면 꾸기지 말고 세모 쳐서 B랑 같이 하면서 같이 판단하셔야 돼.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평가 문제였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렁크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트렁크 대장정 이거 한 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렸죠. 드디어 고생 많으셨고요. 트렁크를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공부를 시켰던 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트렁크 드디어 끝나니까 알겠죠. 여기가 안 풀리면 여러분들 2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공들인 거고요. 이제 브랜치 1부터는 교재가 좀 얇아져요. 브랜치 1부터는 이제 교재가 얇아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이 기상천외해요. 정답이 막 30, 40, 50이 제일 65인가가 제일 높을걸? 그러니까 다 30, 40 막 이래. 어려운 것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브랜치 1, 2는 말 그대로 푸는 방법을 훈련하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제 트렁크는 문장 독해, 뭐 단어 이런 거에 치중했잖아요. 근데 브랜치 1이나 브랜치 2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법들을 자주 보여줄 거예요. 그게 특히 브랜치 2, 흐름 판단이랑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이에요. 거기는 문제 푸는 기법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서 브랜치 2가 문제풀이 측면에서는 제일 어렵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거기입니다. 알겠죠? 빈칸 추론은 근데 반대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문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치 1에서 제가 해설하는,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 좀 인트로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브랜치 1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OT 정도 하고요. 자, 불가피하게 시드는 지금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드 제발 좀 가져오세요. 까먹지 마시고 아시겠죠? 지우는 갔다 오시면 제가 금요일에 보강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옮기시고 꼭. 자, 일단 의미 정도만 그냥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트렁크 수업할 때는요. 여기 문장 해석 연습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어쩌다, 이게 저쩌다 막 이렇게 하고 문제 풀고 여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안 했죠. 그죠? 여기를 사실 원래 옛날에 제가 2년 전에 이 교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트렁크도 다 이걸 했거든. 근데 하다가 현타가 온 게 의미가 딱히 없나 싶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트렁크는 할 필요가 있는 애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70개나 돼가지고 지문이 그래서 결국 안 하긴 했는데 자 이제 브랜치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뭐냐면 우리 순서가 1, 2, 3 이렇게 됐잖아. 오히려 얘가 1이에요. 1, 2, 3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 독해랑 그다음에 단어 같은 거는요 트렁크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브랜치부터는 어떤 거냐면 브랜치 즉 의미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얘네들 있잖아. 특히 니네 빈칸도 풀었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뭐지?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를 읽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쓱 이렇게 넘겨봐봐. 와, 개빡세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니네가 지문이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 추론 문제 나랑 이거 도식화라고 하죠. 도식화를 같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와, 나 전혀 저렇게 못 읽었는데 라고 하는 데가 한 절반 넘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저랑 뭐 하는 거냐면 국어 비문학 독해랑 거의 흡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제 N수생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인강을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도 국어 인강 듣는 분들 계실 텐데 와, 쌤 수업이 되게 일단은 내가 비슷하다고 들었던 선생님 딱 두 명인데 유대종 쌤이랑 김승리 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니네보다 선배들이 얘기를 해줬어. 이걸 해줬는데 특히 뭐 유대종 쌤이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결국 국어랑 영어는 어느 정도 영역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독서를 한다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못 읽는 것 같다라고 하면 브랜치가 아니라 트렁크랑 시드 리딩 부스터에 힘을 실으셔야 돼요. 알겠죠? 문장 자체가 안 읽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브랜치 1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너네 브랜치 1, 2 안 하고 시험 보러 갈 수는 없잖아. 일단 푸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업은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통 수업과 그다음에 개별 과제가 찢어질 거고 개별 과제는 근데 이제 너네 익숙하잖아. 내가 하도 타고 한번 건드려줬으니까. 그지? 이제 거기에 슬슬 다 각자 서브 개별 숙제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시드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트렁크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마다 성향과 실력과 그 다음에 목표 등급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별화된 케어가 들어갈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게 시드 프랙티스잖아요.
프랙티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찬성합니다. 손 들어 보실까요? 저는 좋습니다. 동아리 안 해도 돼? 뭐 생각이 없다니. 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거의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프랙티스를 이제 아예 그냥 복습을 하면 거들까 봐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하고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분명 빵꾸 안에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완벽해? 아, 완벽해? 완벽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듣기 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빈칸 이런 거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거기서 틀려서 와바바바박 망가질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일단 영어는요, 해둬야 돼요. 니네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이번에 오사카 갔잖아. 오사카 가서 일본말 하는 게 상식적인데 오사카 가서 뭐 했다? 영어 썼다. 그러니까 영어는 세계 공용어라서 그냥 일단 배워놔야 돼.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니네 대학 가보면 알 거야. 니네가 인서울대학 가잖아요. 인서울대학에서 제가 딱 하나 얘기해 줄게요. 학력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영어 실력이에요. 진짜로요. 제가 인서울대학 나왔잖아요. 인서울대학은 일단 영어로 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 영어로 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영어로 치셔야 돼요. 아무리 한국인 교수여도. 그리고 시험 당연히 영어로 서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구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영어 강의가 강제야. 그 경희대 이상급은요, 교재가 다 원서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그리고 한국어 강의잖아? 근데 교수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다는 이유로 그냥 영어로 된 걸로 한국어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저걸 한국어로 얘기하고 가르쳐. 이런 수업도 많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영어가 중요합니다. 대학교 가서는요. 왜 영어를 수능에서 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요, 딱 하나예요. 영어 말기 알아듣니?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1번부터 7번 문장까지 단 하나라도 안 읽히는 문장이 있다는 거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문제 맞았으니까 넘어가라고? 그게 뭐야? 이거 어차피 니네 학부생들이 실제로 읽는 책에서 가져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실제로 영어 원어민들이 쓰는 글이라고. 근데 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어체로 쓰는 글이라고요. 근데 니네가 이걸 못 읽는다? 대학교 가서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브랜치 1이 거기에선 또 중요해. 브랜치 1을 니네가 해놓으면 수능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소재랑 서술 기법이랑 논조가 다소 좀 문어체적이어서 어렵습니다. 필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영어로 배움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능력은 트렁크랑 브랜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치 2는 솔직히 진짜 리얼 문제풀이 기법이야.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트렁크랑 브랜치 1이 제일 중요해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이러나 저러나 영어는 일단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문제 없게 해드릴게요. 그러려고 학원 차린 거고. 알겠죠? 질문 있나요? 자, 오늘까지 트렁크 수업 누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월요일에는 딱 말씀드릴게요. 오자마자 단어 보고, 그 다음에 시드 프랙티스 해설하고, 그 다음에 바로 브랜치 OT 하고, 브랜치 쭉 수업 나갈게요. 그래서 브랜치 풀어오라고 내가 해놓을 테니까 브랜치 맞춰서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토요일에 오라고 하신 분들은 맞춰서 오시면 되고, 지우랑 서윤이는 오늘 무조건 시험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